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방학 마지막 날 남친과 신나게 놀고 있던 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려 전화를 받아보니 엄마였고 11시인데 언제 와? 라는 엄마의 말에 놀라서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 10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도시여서 10시만 넘으면 집에 가는 버스가 거의 없기에 돈이 정말 아까웠지만 택시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버스가 안 끊긴 남친을 먼저 태워보낸 후 저는 뒤따라오는 택시를 바로 탔었는데 한 3분쯤 갔나? 기사 아저씨가 고등학생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초면에 반말을 하는 게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더 이상 말을 섞기 싫어서 가는 내내 핸드폰만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얼추 집에 도착해 갈 때 갑자기 택시기사님이 버럭 아 진짜 기집애라서 그런가? 아 여기 가면 어떻게 나와? 손님 드럽게 없는 동네인데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벙쪄 있는데 일부러 들으라는 건지 뭔지 5분 내내 계속 저 말을 반복하시는 거 있죠? 참다 안 되겠어서 기사님 제가 처음에 여기 가냐고 물어보고 탄 거잖아요 라고 하니까 눈치도 없어? 그럼 못 간다고 해? 기집애들을 하여간 이러면서 딴에 어린 여학생이라고 얕잡아주는 건지 일부러 겁을 엄청 주시더라고요. 어른이나 남자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저렇게 말 못했을 거였으면서 진짜 너무 열받았는데 기사님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서워서 핸드폰을 하는 척하며 앞에 드라이버 라이센스 쪽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마지막에 계산하고 내리자마자 아저씨 민원 넣을게요 하고 집까지 도망쳐 왔어요. 엄마한테 말하니까 무슨 일 생기면 어쩌게 왜 그런 짓을 했어 라고 한 소리 들었지만 엄마도 화가 나신 건지 다음날 택시회사에 민원을 넣어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도 받고 그 택시기사분은 마땅한 처벌을 받게끔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튼 좋은 기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짜고짜 이러는 기사님들 때문에 정말 택시 타기 짜증나고 겁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자분 말씀대로 물론 좋은 기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가끔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미리 택시기사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골라탈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썰도 같이 들려주세요. 20만원 빌려간 친구가 있습니다. 깜빡했는지 2년간 안 갚고 있다가 연락했더니 잠수 타는 척 하며 돈을 안 갚더라고요. 카톡 부사는 바뀌는데 카톡은 안 읽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동창 소모임이라 단톡방도 있고 곧 친구 결혼식이라 만날 일이 있는데도요. 겨우 20만원으로 단톡방에 글 올리기엔 너무 한가 싶어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죠. 당연히 연락 안 받더라고요. 카톡, 문자, 전화 다 확인 안 하더군요. 이때부터 저도 그 녀석이 괘씸해지는 거예요. 단톡방에 알리진 않았어요. 어차피 차단이라 결혼식장 가서 얘기하려고요. 결혼식장 도착하고 친구들이랑 모여 있었는데 그놈한테 웃으면서 일부러 엄청 반가운 척했어요. 야 임마 오랜만이야 많이 바쁘냐? 하니 좀 당황하는 것 같더니 같이 반갑다고 인사하더라고요. 중간중간 나중에 하길래 안 듣고 할 말만 해버렸어요. 그때 주기로 한 20만원 지금 줘. 너 너무 바빠서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주면 서로 편하잖아. 친구들이 무슨 일인가 쳐다보고 물어보자 별거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가 2년 전에 20만원 빌려가 놓고 너무 바빠서 못 줘서 달라고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자꾸 발뺌하고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래서 그 친구가 같이 온 여자친구가 있는데 일부러 말을 걸었죠. 잠깐 남친이 돈 뽑으러 ATM기 갔다 와야 하는데 괜찮죠? 하니까 바로 그놈이 얼굴 붓더니 밑에 내려가서 돈 뽑아온다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올라와서 20만원을 주더라고요. 2년 만에. 그래서 아이고 바쁜 네가 이런 큰 돈을 직접 주게 해서 미안하네 하면서 한 번 더 뽑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친한 친구들이랑 같은 테이블로 가서 식사를 했죠. 남의 돈 1만원이 얼마나 귀한지 빌려갈 때는 알면서 갚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돈 받을 때는 체면 신경 쓰지 말고 뻔뻔해져 보세요.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입니다. 한창 민간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군대에 물감을 지우던 시기였는데 듬성듬성 자라난 머리카락 때문인지 어딜 가든 군인이냐고 물어보던 시기였죠. 그날은 아는 동생놈 만나서 초저녁까지 술 먹다가 헤어졌었는데 취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근처 편의점에서 컨디션 하나를 사 먹었어요. 편의점을 나와서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옆에서 어리숙한 한국말로 말을 거는 거예요. 저기요 혹시 군인 아니세요? 취기 어린 내 눈으로 어림잡아 봤을 때는 40대 초중반의 동남아 계열 아줌마 얼굴에 스킨로션은 거사하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니는지 피부 전체가 푸석한 진한 갈색빛을 띠더라고요. 그 와중에 머리랑 입술은 버건디로 깔맞춤돼 있었고 와 이게 유튜브로만 보던 도를 아십니까구나 판단해서 제가 바빠서요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존나 뛰다시피 추노했는데 도사 아줌마가 저기요 잠깐만요 성경 구절을 반복하듯이 뒤를 바짝 쫓아왔어요. 이대로 집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집 근처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시장 골목길 한가운데 들어가고 나서 멈춰서니까 도사 아줌마가 숨을 가빠르게 내쉬면서 나한테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기요,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최근에 큰 잘못을 하셨죠? 얼굴에 근심이 보여요. 저도 여기서 1절만 하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순간 유튜브에서 도를 하시니까 엿먹인 게 생각나가지고 되지도 않는 연기 재롱을 선보였어요. 사실은 제가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도사 아줌마가 눈이 휘둥그레 팽창하더니 내 말을 끊고 되묻더라고요. 군대에서 다치게 하셨나요? 속으로 웃겨서 육성으로 터질 뻔한 거 참았어요. 아니요, 며칠 전에. 혹시 크게 다치게 하셨나요? 애꿎은 손톱까지 물어뜯으면서 열연을 했습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숨을 안 쉬더라고요. 도사 아줌마 표정이 존나 심각하게 웃더니 말을 더듬더라고요. 진짜예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데 아직 처리를 못해서요. 도사 아줌마가 슬그머니 뒷걸음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꼬리 승천하려는 거 억지로 여물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돈은 충분하게 드릴게요. 이때부터 도사 아줌마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내가 조금만 도와달라고 계속 부탁하니까 본인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지 괜찮아요 말끝을 흐리면서 추노하려고 하는 거 도사 아줌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뒤를 계속 따라가서 저기요, 그쪽이 제 말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반 협박하듯이 말하니까 존나 꽥꽥거리면서 전력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택배기사입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알바란 알바는 다 하게 됐는데요. 군입대를 앞두고 택배를 현재 1년째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한 6개월 전 여름이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더워서 무더위 경보가 수없이 문자로 올려대던 날이었죠. 같은 기사님들도 오래 일 못한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고 빨리 퇴근하셨죠. 저는 그때 한창 열심히 하던 시기라 더위를 참고 부지런히 배달을 하고 있었죠. 이번에 배달할 곳을 보니까 한 식당이더라고요. 한 식당에서 물품을 30박스 정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30박스를 가게 안으로 열심히 날랐습니다. 배달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사장으로 보이시는 분이 오시더니 택배 그거 주방으로 옮겨 이러더라고요. 사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한 상태로 서 있다가 네? 하니까 귀머거리야? 입구에 싸지 말고 옮기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이지 자리 배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좋게 이야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 건방지게 라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속이 너무 상해서 서 있는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할까요? 후회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라고 하니까 사장이 웃기고 있네, 주방으로 들여놔 해서 저는 네 하고 주방으로 전부 물건을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 택배 모자와 조끼를 벗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죠. 자리에 앉아서 어이 주인장 짜장면 한 그릇 가져와라 라니까 뭐? 너 뭐냐? 이러길래 지금 손님한테 너라고 했냐? 귀머거리냐? 짜장면 가져오라고. 그리고 가지고 올 때 짬뽕 국물도 가져와 라고 아주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그 사장은 아무 소리 못하고 예 거리면서 서빙을 했고 저는 한 젓가락 먹고 더럽게 맛없네 진짜 이런 걸 돈 받고 파냐? 라는 말을 남기고 계산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기억이었죠. 고돌이 썰툰 7교시 보충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와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딱 7교시 끝나면 직장인들 퇴근 시간이랑 저녁 시간이랑 겹쳐서 사람이 매우 많은데 그날은 재수가 좋았는지 자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오 대박 생각을 하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가방을 휙 던지는 거예요, 자리로. 그러면서 피식 웃더니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으려고 했다고 가방을 던지시면 어떡하냐고 말을 했는데 아줌마가 시퍼렇게 어린 것이 어른한테 대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에 앉아서 가방 끌어안고 눈 감고 자는 척 하더라고요. 열받는데 제가 성격이 소심해서 사람 많은 데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서 가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할머니께서 일어나시더니 아줌마한테 할머니 나 곧 내려 여기 앉아 할머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부르면서 할머니 저기 앉으시래요 하니까 아줌마가 누가 할머니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르신들께서 그러면 할머니도 아닌데 자리를 왜 뺐는디야? 어린 것이 노망이 났나 이러는 거예요. 거기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 빵 터지고 기사 아저씨는 웃음 참느라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 아줌마 얼굴 시빨개져서 씩씩거리더니 저를 엄청 째려보더니 가방 들고 일어나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더군요. 내릴 때 할머니가 아줌마한테 아이고 인생 그렇게 추잡하게 살지마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 벌개져서 내리는데 진짜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고 집까지 편하게 앉아서 왔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면 저도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 당연히 비켜드리는데 그런 무개념 아줌마들 정말 너무 싫어요. 노약자석도 아닌데 말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음. 아버지가 심부름 다녀오라고 5,000원짜리 한 장을 주셨음. 본인이 다니던 학교 근처 슈퍼에서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는 도중 그때 당시 초등학교 1장인 녀석이 길을 딱 막았음. 야 어디 가냐? 집에. 나 게임 좀 하게 1,000원만 줘봐. 안돼 이거 심부름하고 남은 돈이란 말이야. 죽을래? 진짜 안 되는데. 좋은 말 할 때 돈 내놔라. 진짜 안 되는데.
억울하게 삥을 뜯기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잔돈이 부족한 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녀석!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을 하고 사야지.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음. 솔직히 크게 혼내신 것도 아니지만 너무 억울해서 삥을 뜯긴 이야기를 함. 아버지 듣자마자 뭐? 지금 당장 나가자. 그 새끼 어디 있어? 아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빨리 안 나와? 하면서 오히려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셨음. 멱살 잡혀서 거의 질질 끌려가서 학교 앞 문방구에 도착. 이때 당시 놀 곳이라고는 학교 앞 문방구뿐이라 아마 여기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음. 학교 앞 문방구가 모여 있었는데 거기 중앙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음. 우리 아들 돈 뺏을 새끼 나와!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게임하던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모두 시선 집중해. 그리고 일진 걔가 어슬렁어슬렁 나옴. 이 녀석이 그때 당시 얼마나 막장이었냐면 어떤 아이를 때려서 그 아이 엄마가 이 녀석을 혼내러 왔는데 아 뭐요? 뭐 어쩌라고? 아줌마도 맞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엄마를 위협하고 욕까지 하던 놈임.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아버지 보자마자 아저씨 뭔데요? 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 녀석 멱살과 사타구니 쪽 바지를 잡더니 그냥 들었고 그 옆에 가로수 쪽에 집어 던졌다. 나무에 부딪히면서 하는데 이게 영화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잘 안 갔음. 그때 당시 공포의 대상이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니까. 그리고 어리둥절해 있는 그의 팔뚝을 잡고 일으켜서 그대로 와사바리를 걸어버리는데 일으켜지자마자 또 자빠짐. 일진의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흑투성이가 돼서 정말 아버지에게 엎드려서 빌고 빌었음. 아버지는 그대로 일진은 문방구 안으로 데리고 가서 죄송한데 종이랑 펜 하나만 쓰겠습니다. 당황한 문방구 주인은 놀라서 아 네네 라고 말하더라. 종이에는 일진이 서명한 반성문 겸 각서를 썼는데 아버지가 각서를 받아서 자기 지갑에 보관했음. 너 다시는 돈 뺏지 않는다고 아저씨랑 약속했고 이렇게 각서까지 썼다. 한 번만 더 뺐으면 그땐 너네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혼날 줄 알아. 아저씨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사내 새끼가 돈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돈을 구해야지 치사하게 남들 돈이나 뺏고 이거 받고 다시는 남들 돈 뺏지 말아라 하면서 2,000원을 쥐어주셨음. 무슨 깽값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일진은 그 이후에 꽤 얌전하게 살았다. 그때 당시 학교 앞 문방구에서 유명한 녀석이라서 문방구 주인들도 다 싫어하고 게임하는 녀석들도 싫어했는데 당분간 밖에 안 보이더라. 물론 반년 정도 지나니까 결국 양아치 짓 하고 다니긴 했지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는 쳐다도 보지 않더라. 학생 때 학비 때문에 서빙부터 대형가든 숯불놀이, 배달 등 나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내 자신이 떳떳하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대기업에 입사 후 바로 국내 건설 현장에 파견 나와 근무 중입니다. 시공관리 감독직을 맡고 있고요. 오늘은 근처 고등학교에서 견학을 왔습니다. 나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에 현장 정리 깔끔히 하고 홍보 자료를 만들어 두었죠. 그런데 하필 현장 자재 입고 일정과 겹쳐서 바쁜 오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자재는 트레라라고 불리는 대형 트럭으로 운송되고 수십 대가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더욱이 고등학생들이 견학을 나와 사고 위험이 아주 높았죠. 저는 확성기, 무전기, 경광봉을 들고 직접 도로로 나가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었죠. 마침 견학 온 고등학생과 인솔하는 여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위험해 보이기에 학생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트럭들을 먼저 통행시켰죠. 그러지 않으면 현장이 꼬여 인부들에게 리스크로 돌아가거든요. 속사정도 모르고 여선생님이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저기요, 발전소에 허가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정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길을 막아요? 전 사정을 설명하려 했으나 귓구멍이 막혔는지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여기저기 무전 넣고 트럭 멈추고 학생들을 먼저 입장시켰습니다. 지나가면서 선생이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공부 열심히 해라. 안 그럼 저 나이에 저런 거나 하고 사는 거다. 일부러 저에게 들리게 하는 건지 순간 머리가 찡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책임지는 교사가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재 차량이 정리되고 사무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사무실 회의실에 모여있더라고요. 그때 과장님이 제가 막내이니 PT 발표를 좀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때 선생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약간 저게 왜 여기 있지? 하는 표정이었죠. 전 이런 거 처음이라 과장님 옆에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과장님이 학생들에게 저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둘러보신 현장을 설명해줄 땡땡땡 사원입니다. 와이대 출신 엘리트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때 공부 지질이 못해서 와이대 간신히 입학해서 D중공업에 입사해 이 나이에 이런 일 간신히 하는 땡땡땡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살짝 웃어줬죠. 그러자 선생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참 통쾌한 하루였습니다. 친구랑 제가 백화점에 살 거 있어서 갔다가 일 다 보고 그냥 가기 아쉬워서 평소에 지갑이나 시계에 관심이 있어 이리저리 구경하는데 뭔가 주위에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는 고시생인데 바람 좀 쐬게 할 겸 데리고 와서 꾀죄죄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저는 간편하게 살 것만 사기 위해서 트레이닝복, 무엇인가 꾀죄죄해 보이는 두 명이 비싼 고가품들이 있는 곳을 얼쩡거린다? 저희는 뭐 의심살 행동도 없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냥 유리판에서 전시된 것만 보고 제 친구는 유리판에서 제가 시계를 보는 동안에도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직원이 부르더군요. 제가 아니라 제 친구를요. 저기요, 모자 쓰신 분! 제 친구가 돌아섰습니다. 덤덤하게요. 저기 혹시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러시죠? 아니 그냥 가방 한번 볼 수 있나 해서요. 싫습니다. 왜 안 보여주시려고 하죠? 그쪽은 왜 보시려고 하죠? 아니 저기 전시된 상품이 없어진 것 같아서요. 확인 절차입니다. 안 가져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보여주시라고요. 여기서부터 점점 까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안 훔쳤으니까 가겠습니다. 친구가 휙 돌아서서 가려는데 직원이 팔을 확 잡더군요. 아니 어딜 가요? 훔쳐놓고서. 저는 완전 얼굴 빨개져 있었는데 갑자기 제 친구 얼굴과 말투가 확 변하더군요. 말도 제대로 못하던 어눌한 제 친구였는데 상상도 못할 변신이었습니다. 당신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정말 싸늘한 말투였습니다. 그러곤 돌아서서 핸드폰을 들어 뭔가를 하는데 갑자기 직원이 제 친구를 도둑놈으로 확정짓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거지 같은 게 도둑질해도 어딜 도망가. 친구는 당당하게 가방을 건네며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곧 직원은 기세등등하게 가방을 낚아채서 열어보는데 금세 당황하더군요. 그 안에는 그냥 책과 각종 필기구. 직원은 얼굴이 노래지면서 아니 내가 봤는데? 막 가방 열고 닫는 거, 반짝거리는 거, 넣는 거.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사장 불러. 한마디였습니다. 그 직원은 사과로 끝내려고 생각했었을 텐데 엄청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장 부르라고. 곧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저기 손님 진정하시고. 당신 여기 매니저야? 저 직원이 날 도둑놈으로 물었어.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됐고 사장 불러. 안 부르면 내가 이거 다 녹음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곧이어 좀 더 높아 보이는 사람이 오더니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식으로 정중히 사과하세요.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뭐 대충 이렇게 세 사람이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상품권 봉투를 건네며 사죄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가 됐습니다.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하고 나왔습니다. 끝나고 나서 친구한테 왜 거절하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 대답이 장관이었습니다. 받으면 가오가 안 살잖아. 난 고등학교 1학년 때 솔직히 정신산만하고 부잡스럽긴 했음.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랑 복도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굴고. 근데 그냥 난 담임 눈에 띄고 잘 보이고 싶은 관종 소녀였음. 그러나 담임은 그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날 괴롭히기 시작함. 어느 날 나한테 애들 다 있는데 지혜는 참 누구 닮았어? 네? 누구요? 내 전남친이랑 바람난 년. 그래서 널 보면 화가 나네? 진짜 이 말 듣는데 학생한테 할 소린가 싶고 겁나 어이없었음. 그때부터 담임은 날 안 입고 보더니 어느 날 야자 시간에 내가 앞머리 좀 잘랐다고 다음날 불러서 ADHD네 정신병자네 하며 부모님께 전화해서 하는 말이 지혜, 정신병원 좀 데리고 가보세요. 그리고 3년 야자 퇴출을 받음. 여튼 그래서 야자 쫓겨나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진지하게 정신병원은 나쁜 곳 아니야. 한번 가보자. 이러길래 싫다고 개 울었음. 그랬더니 엄마가 안아주면서 그래, 너를 낳은 내가 병자다. 이래서 웃으면서 끝남. 그 후 어느 날 청소 시간에 담임한테 잘 보이려고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이 와서 나를 강제로 화장실 청소하라고 시킴. 그래서 화장실 청소 당번이었던 애들이랑 업무 분담하려고 가위바위보 하려는데 화장실 청소해봤으면 알 거임.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다? 제일 더러운 휴지통 비우기. 그거 걸리기 싫어서 마음 졸이며 가위바위보 하려는데 갑자기 담임이 나타나. 호지혜, 네가 해. 하면서 등 미는데 진짜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서러워서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서 울었음. 그 이후 나의 복수는 시작됐음. 그중 대표적인 복수가 학교에서 집에서 틈만 나면 바퀴벌레 그림을 정성껏 그려서 오렸음. 그렇게 바퀴 100마리를 만들었고 담임 몰래 담임 책상 위, 서랍, 책상 밑 곳곳에 뿌려둠. 담임 소리 지르고 난리남. 그러고는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는 담임의 괴롭힘을 호소하던 나의 말을 듣고는 이미 내 편이 돼 있었음. 엄마가 날 감싸던 반응이 분했던 담임은 다른 반에 가서 호지혜 어머니, 대단하신 분이지. 하며 비꼬고 다님.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엄마 분노해서 저 대단한 호지혜 엄마인데요. 하며 매일같이 항의 전화함. 그리고 나는 졸업을 했고 졸업 후 들려오는 그 담임의 근황. 불륜 저지르다 걸려서 학교 잘렸다고 함. 설렘과 의욕으로 가득 찬 신입사원입니다.
입사 일주일째 날 사원 한 명이 갑자기 회사 사람 아무도 믿지 마요. 다들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아 보일진 몰라도 뒤에선 뒷담 까고 말 전달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약간 긴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여기가 학교야? 다들 착해서 말 못하는 거야. 라고 혼을 냈습니다. 면접 날부터 저의 털털하고 개성 있는 성격을 마음에 들어 했던 실장님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혼내니까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평소 저희 회사 팀장이랑 대리가 저를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보는 게 느껴졌었는데 제가 혼나기 직전에 실장님이랑 얘기하는 걸 봤었거든요. 뭔가 쎄했죠. 혼이 난 후 저는 며칠 풀이 죽어서 회사를 다녔는데 어느 날 대리가 저한테 하은씨 표정 관리 좀 하고 다녀요. 내가 신입 눈치 보고 다녀야 돼?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한 번 혼이 났던 저는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를 반복했습니다. 그 후로 팀장과 대리님은 저에게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하지만 뭔가 쎄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저한테 와서 하은씨 회사 생활 괜찮아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니까 기죽지 말고요. 아 그리고 혹시 그 박대리 실장님이랑 좀 깊은 사이니까 입 조심해요 라는 식으로 대리님을 돌려깠습니다.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지 싶었지만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갑자기 사원 한 명이 퇴사하겠다고 회사 못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리님과 팀장님이 매일같이 자기한테 다른 직원들 뒷담을 까는데 심지어는 한 명씩 서로에 대해 뒷담 까고 이간질하며 공감하지 않으면 눈치를 주면서 무시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다른 사원들한테까지 없는 말 지어내며 이간질하고 떠보고 욕했다고 합니다. 실장님이 저를 혼냈던 이유도 실장님의 예쁨을 받던 제가 질투가 나서 없는 말 지어내면서 저를 예의 없는 애로 만들었다는 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팀장과 대리의 만행이 낱낱이 밝혀지고 회사 대표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팀장과 대리의 실체를 까발린 사원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난 여중을 다녔는데 우리 반에는 소위 노는 애가 있었다. 그 아이에게는 도벽이 있었다. 그 아이와 내 친구의 이야기이다. 그 당시 유행한 볼펜이 있었는데 우리 나이 때에겐 비싼 가격이었다. 내 친구가 그 펜을 사온 날 체육 시간이 지난 후 교실로 들어왔는데 그 볼펜이 사라져 있었다. 근데 그 일진이 당당하게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 친구는 설마 제가? 아니겠지? 하면서 잃어버린 걸로 치고 넘겼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친구가 신고 왔던 청록색 신발이 학교 시간에 보니 사라져 있고 다음날 그 일진이 그걸 신고 당당하게 나타났다. 그때부터 내 친구는 반 확신을 갖고 일진한테 가서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는데 미쳤냐? 도둑 취급해? 어제 산 건데 너만 이거 있냐? 라는 지랄을 시전했다. 너무 딱 봐도 내 친구가 몇 번 신었던 그 흔적 그대로라서 어제 샀다라는 건 누가 봐도 구라였다. 내 친구는 부들거렸으나 그 애가 일진이었기에 무서워서 한 번 더 참았다. 마지막으로 내 친구가 새로운 가방을 들고 왔는데 가방이 또 사라졌다. 그 다음날 당연하게도 그 일진이 메고 왔다. 친구는 폭발했고 야 나 안되겠다 전현한테 복수한다 딱 봐라 라며 복수극을 시작했다. 다음날 친구의 물건이 사라지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응? 없어졌네? 하고 친구의 훔친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일진에게 가서 나도 그거 있었는데 이쁘다 라는 말만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제가 왜 저러지?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그 일진이 화장실 가자마자 친구가 걔 자리에서 자기 거를 다시 가져왔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가서 태연하게 사용했다. 일진은 화장실 다녀왔는데 물건 사라져 있으니까 찾다가 내 친구가 쓰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근데 어쩌겠나 자기 거 아닌데 당황하다가 냅두더라. 친구는 그 이후로도 일진이 또 훔치면 역으로 다시 훔치는 식으로 계속 반복했다. 그러다가 일진이 빡쳤는지 방과 후 청소 시간에 친구를 불러내 애들 겁나 많은 데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내 친구한테 선빵을 날렸다. 그때 일진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나도 몰랐고 친구 본인도 몰랐던 사실인데 친구가 알고 보니 싸움을 겁나 잘했다. 진짜 친구가 눈 뒤집혀서 일진을 겁나 패는데 애들은 말리고 일진은 겁나 울고 그러다 담임선생님 와서 상황 종료. 그렇게 친구 부모님, 일진 부모님 사자대면을 하게 되었고 친구 부모님은 전부터 일진의 도병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일진 애한테 겁나 뭐라 하셨다. 그때까지도 일진이 지 거라고 벅벅 우기는데 일진 부모님이 자긴 그런 거 사준 거 없다라고 사실대로 말씀해주신 덕분에 결국 내 친구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다. 그 뒤로 둘이 격리되고 반 애들도 그 일진한테 다 같이 돌아서게 돼서 그 일진은 혼자가 되었다.
내 친구들 무리 중 한 명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착각했으며 매일같이 친구들 뒷담을 깠음. 예를 들어 별것도 아닌 거에 혼자 피해의식 느껴서 친구가 자기 외에 다른 애들이랑 논다 싶으면 그 애들이랑 나랑 틀어지게 하려고 이간질하고, 자기 외에 다른 애 얼굴 칭찬받으면 쟤 내가 보기엔 별론데 하면서 비하함. 진짜 모두가 자기만 예뻐해주고 자기만 좋아해주길 바라는 애였음. 근데 걔가 나한테 유독 집착을 했음. 나랑 친했던 애들 뒷담 까고 쟤가 그러는데 하면서 없는 말 지어내 이간질하고, 심지어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해서 내가 누군지 알 필요는 없고 땡땡땡이가 너 나대서 싫대 그렇다고 라고 함. 목소리 다 티나는데 얘랑 친구 더 했다가는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그의 관찰일기를 쓰기 시작함. 얘가 나한테 한 친구 욕들, 얘가 나한테 집착한 모습들, 다른 친구들한테 한 속보이는 행동들 등등 세세히 쓴 일기였음. 그리고 얘가 친구들 뒷담, 이간질을 시작할 때마다 폰으로 녹음 켜서 다 몰래 녹음했음. 관찰일기랑 녹취록으로 며칠 동안 치밀하게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 쉬는 시간에 교실 TV로 노래를 튼다고 하며 TV를 켰음. 그 당시 뒷담 까인 애들이나 다른 반 애들이 놀러온 때를 노려 녹음본을 컴으로 옮겨 실수로 튼 척하며 눌러버렸음. 애들은 난리가 났고 그 애는 당황하면서 나한테 적반하장 역지랄을 함. 그래서 관찰일기까지 꺼내서 읽어버림. 걔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겁나 당황하다가 교실을 뛰쳐나가 버렸고 다음날 엄마를 데리고 학교에 와서 날 자신을 괴롭힌 주동자로 지목했음. 하지만 평소 그 애한테 당한 내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상황을 다 알려주고 다들 내 편을 들어준 덕분에 날 어떻게 할 수 없었음. 결국 그 여자애는 친구들 다 떨어지고 혼자 다니다가 전학감. 친구랑 동남아 해외여행을 하려고 급하게 항공권부터 끊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겁이 많아서 무섭다고 여태 외국을 못 나가다가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삐걱댔습니다. 친구는 결벽증이 꽤 심했는데 이런 애를 데리고 동남아를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친구가 물도 무서워해서 해양 스포츠는 아예 계획조차 하지 않았고, 친구는 수영도 못하지만 호텔 정할 때 수영장은 끔찍히도 중요하게 생각하더군요. 사진 찍을 용으로요. 또 저는 동남아 가면 1일 1마사지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마사지 받는 게 무서워서 못 받겠다라는 겁니다. 아로마 마사지 하다가 잠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어떻게 받냐고. 일정 계획 짤 때도 지만 남친 있는 것도 아닌데 남친 만나느라 시간 없고 운동하느라 시간 없고 핸드폰 바꾸느라 뭐 하느라 시간 없다길래 같이 계획 짤 시간이 없어서 거의 무계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가서는 내내 남자친구랑 하루 종일 어디 가고 뭐 먹고 사진 찍어 보내고 카톡하느라 저랑은 거의 여행 일정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만 좀 연락해라 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쁜 표정 짓는 거 보고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폭발이다. 일단 여기서 싸우지 말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얘가 항상 늦는 버릇이 있는데 출발할 때 공항 버스를 놓쳤고 준비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고 여행 일정, 시간도 다 틀어지고 뭐 할 때마다 자기가 안 하고 저한테 명령조를 시키기까지 하는데, 야야 저기 옆 테이블은 선풍기 바람 심하게 안 부는 것 같은데 가서 부는지 확인하고 와봐. 우리 저 사람들 일어나면 저 테이블로 자리 바꾸자. 야 사람들 일어난다. 빨리 가서 자리 맡아. 참다 너무 열받는데 싸우기는 싫어 혼자 잠깐 나갔다 온다 하고 친구를 방에 두고 바람 쐬고 들어왔습니다. 걔는 혼자 제가 나갔다 온 게 기분 나빴는지 지 남친이랑 이어폰 끼고 전화통화하면서 대답만 하고 카톡으로 얘기하더군요. 제가 못 듣게. 저는 빡쳐서 걔를 그냥 거기 버려두고 바로 짐 싸서 귀국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카톡이 200통이 와 있더라고요. 여행을 가야 그 사람을 안다고. 이런 애랑 친구였다는 게 참 이렇게 사람 하나 걸렀네요. 중학교 때 저는 꾸밀 줄 모르는 평범한 여학생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 반에는 여자애들에게 인기도 많고 친구도 많은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애랑 친한 여우 같은 여자애가 저한테 야 호준이가 너 존나 못생겼대 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한창 사춘기 시절이라 외모에 관심이 생기려던 때 누군가의 한마디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우 같은 기집애는 종종 저한테 와서 호준이가 너 짝눈이라고 개못생겼다고 했다 이렇게 따라하면서 라며 지 눈을 손가락으로 찢어서 짝눈으로 만드는 신용을 하는데, 저는 제가 짝눈인 걸 그때 처음 알았고 외모에 콤플렉스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한테 쌍꺼풀 수술 시켜달라고 울면서 조르고 나 왜 이렇게 나왔냐고 하며 엄마 마음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그 뒤로 전 외모에 엄청나게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꾸미는 것에 관심도 생기고 절 가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미 한번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트라우마급으로 자리 잡은 뒤라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고 외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겨 사랑받으면서 자존감도 회복되었고 쌍꺼풀도 저절로 생기면서 짝눈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저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그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7년 만에요. 그 남자애는 변한 게 없었고 저는 달랐습니다. 아주 많이 예뻐졌었죠. 그 남자애가 나랑 중1 때 같은 반이었던 호순이? 하면서 놀라는데 저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진짜 많이 예뻐졌다 라며 계속 감탄하길래 야, 나 진짜 너 엄청 싫어해. 너 때문에 난 7년 동안 트라우마 속에 살았어 라고 말했고 그 애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만약 널 모르는 채로 오늘 처음 봤으면 번호를 땄을 거라는 망언을 하더군요. 정신을 덜 차렸는지. 그 이후로 그 애가 저한테 관심 보이고 계속 연락을 하길래 제발 말 걸지 말라고, 네가 아직 중학교 때 인기 있던 그 시절인 줄 아냐고 해줬습니다. 저에게 못생겼다고 트라우마를 안겨준 놈이 매달리다니 통쾌하더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난 반에서 밝고 쾌활한 아이였음. 5명의 친구 무리와 함께 다녔었는데 언제나 항상 한 무리의 인원이 홀수면 한 명은 겉도는 공식이 있지 않음? 우리도 그랬음. 나는 아니었지만 한 명이 항상 겉돌고 소외받았었음.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그 애를 잘 챙겨주지 못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애는 항상 짝꿍과 함께하는 일에서 혼자 짝을 구하지 못했던 애였음. 근데 그 애가 성격이 좋지 않았던 게 한몫했는 듯. 질투심이 엄청 많았었고 항상 거짓말을 치던 애임. 우리랑 놀기 전에는 박쥐마냥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친구를 자주 바꿨고 또 강약약강이라고 자기보다 잘난 애한테는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별로라고 생각하면 못되게 굴던 애임. 그래서 항상 잘난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가식 부리던 애였음.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나를 잡고 고민 상담을 한다면서 다른 친구들 뒷담을 까는 거임.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일단 받아주고 맞장구 쳐주며 그랬냐고 힘들었겠다고 공감해줌. 근데 그러질 말았어야 했음. 그 애가 다른 애들한테 쪼르르 가서 내가 자기들 뒷담 깠다고 일름. 그렇게 한순간에 4대1로 싸우게 되었고 내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됨. 하지만 나는 그런 일로 기죽지 않고 반에서 나와 같이 놀 다른 친구 무리를 만들었음. 내가 다른 애들이랑 잘 노니까 안 입고 왔는지 원래 놀던 4명은 날 일부러 째려보고 무시함. 그래도 난 지들이 어쩔 건데 심보로 더욱더 잘 노는 모습을 보여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날 이렇게 만든 그 여자애가 혼자 다니는 듯 했음. 그러면서 은근히 나한테 말 걸고 잘해주려 하고 일단 왜 그러나 지켜봤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머지 3명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함. 걔가 우리 이간질을 하다가 다 들통나서 이제 안 놀게 됐는데 그리고 너가 우리 욕한 것도 아니란 걸 이제 알게 됐어. 미안해. 그러면서 다시 같이 다니자고 하더라. 하지만 난 이미 진정으로 친해진 친구들을 만났고 날 버린 그 친구들과 다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함. 아무튼 그 여자애는 다시 혼자 다니게 되었고 나머지 3명은 지들끼리 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외시키다가 파국이 남. 난 여전히 그 6명이랑 연락도 잘하고 잘 지냄.